안녕하세요.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윤지혁입니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브라우저 공통 개념이라기보다는 V8 엔진 기준으로 설명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양이 많아서 시간 관계상 2회차로 나눠서 이번 시간에 가비지 컬렉션과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들을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실제 V8 엔진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비지 컬렉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비지 컬렉션의 장단점, 가비지 컬렉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본 후에 여러 가지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을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이란 쓸모 없어졌다고 판단된 객체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를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저희가 변수의 값을 할당하면 그 값은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메모리 공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값들은 어딘가에서 정리 또는 해제를 해줘야 되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역할을 가비지 컬렉터가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C나 C++ 같은 언어들은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반면 자바스크립트는 가비지 컬렉터가 이걸 대신해주죠. 이건 당연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개발자가 메모리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언제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값이 쓸모 없어졌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메모리가 해제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비지 컬렉션 자체도 결국은 작업이기 때문에 성능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값은 크게 프리미티브 타입과 레퍼런스 타입으로 나뉩니다. 원시 타입이라고 불리는 이 프리미티브 타입은 스택 영역의 값 자체가 저장이 되고 참조 타입, 즉 객체 타입이라고 불리는 레퍼런스 타입은 힙 영역의 실제 값이 저장되고 스택에는 그 주소값만 저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힙 영역입니다. 스택 영역은 실행 컨텍스트가 종료되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지만 힙 영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힙 영역에 있는 쓸모없는 메모리가 계속 해제되지 않는다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을 하고 프로그램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은 이 메모리는 이제 필요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 카운팅 알고리즘입니다. 말 그대로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개수를 세워서 참조가 하나도 없으면 가비지로 판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코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X가 객체를 참조하고 있고 Y는 X를 하면 객체가 복사되는 게 아니라 참조만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X는 1이 되면 X는 더 이상 객체를 참조하지 않지만 Y가 여전히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이후 Y에도 재할당이 일어나면 그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순간 해당 객체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객체가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레퍼런스 카운팅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순환 참조 문제인데요. 서로를 참조하는 객체가 있다면 이 참조 개수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실제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데도 가비지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은 실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가비지를 참조 개수가 0인 객체가 아니라 루트로부터 도달할 수 없는 객체로 정의합니다. 루트에는 전역 객체, 현재 실행 중인 실행 컨텍스트의 변수, 클로저로 캡처된 변수 등이 포함됩니다. 마크 앤 스윕 방식에서는 순환 참조가 있더라도 루트로부터 도달할 수 없다면 가비지로 판단합니다. 실행 컨텍스트가 소멸하는 순간 객체는 접근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순환 참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방식은 2012년 이후 대부분의 최신 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앤 스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트라이컬러라는 알고리즘이 사용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모든 객체를 화이트, 그레이, 블랙 세 가지 상태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화이트는 아직 가비지 컬렉터가 탐색하지 않은 객체, 그레이는 가비지 컬렉터가 탐색은 했으나 해당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그런 객체들은 탐색하지 못한 상태, 블랙은 가비지 컬렉터가 탐색을 했고 해당 객체가 참조하는 객체들까지 탐색 완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마크 앤 스윕 알고리즘과 트라이컬러의 동작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킹 단계입니다. 마킹 단계에선 우선 루트를 모두 그레이로 마킹을 하고 데큐에 푸시를 합니다. 그 후에 데큐에서 팝 프론트를 진행해서 객체를 꺼내고 해당 객체를 블랙으로 마킹합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마킹된 객체가 참조하는 그런 객체들은 그레이로 마킹을 하고 데큐에 푸시 프론트를 합니다. 데큐가 빌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블랙과 화이트로 분류되고 DQ는 완전히 비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 단계입니다. 수입 단계에서는 화이트로 마킹된 객체들을 가비지로 인식을 하고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컴팩 단계에서는 메모리의 파편화가 심해지지 않도록 메모리를 재배치해 줍니다. 이번 시간엔 가비지 컬렉션과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V8 엔진에서 가비지 컬렉션이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